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1년 만에, 그죠? 근 1년 만에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들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예, 올해 꼭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올해 아마 처음으로 CFA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그냥 무대 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전에 인터넷 서치하고 평들이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보신 후에 아마 저희 와우프레스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예, 저는 나 교수고요. 여러분들하고 네 과목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픽스드 인컴부터 시작을 하죠. 픽스드 인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파생 상품 할 겁니다. 예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이제 예정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제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작년에 요 정기반 강의, 그다음 파이널 리뷰, 최종 정기반 강의 다 끝내고 나서 올 초에, 그렇죠? 2022년 올 초에 저 프리코스 강의를 새롭게 다 찍어놨어요. 예전 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래됐고 아시다시피 우리 CFA 협회에서는 리딩 머티리얼을 20% 30% 정도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 또는 체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먼저 수강을 좀 해주십시오. 저하고 하는 네 과목 있죠. 자, 오늘 픽스드 인컴이니까 여러분들 픽스드 인컴 오늘 정기반이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하셨을 텐데 먼저 프리코스를 들으시고 몇 강 안 됩니다. 몇 강 안 돼요. 그래서 프리코스 강의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기반 시간에 이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이겠지만 CFA 시험 과목 중에서도 픽스드 인컴 쪽이 강의 리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자, 반면에, 가운데에 있는, 파생 상품하고 얼터너티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픽스드 인컴 쪽은,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가장 어려웠던, 그런 이제 과목들 중에 항상 1등, 2등을 차지하는 게 픽스드 인컴이에요. 그래서 채권 쪽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사전에 아마 국내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 플러스 알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용어,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용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품 구조들이 나옵니다. 채권 같으면 채권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다 1차, 프리코스 시간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얘기도 거기서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채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산기 가지고 해야 되는, 프레젠트 밸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차의 리딩, LOS까지 제가, 프리코스에서 맛보기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픽스드 인컴, 프리코스 듣기, 그리고 이제 본 강의 듣기요. 아셨죠? 예. 나머지 과목들도 제 과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거. 회계하고 통계학을 먼저 좀 수강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학하고, 그쵸? 재무회계겠죠? 재무회계하고 통계학.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초적인 과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채권하고 관련된 쪽이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채권을 투자자로서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죠. 사채 발행과 채권 투자 모든 것이 요 회계 쪽에 다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사채를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회계사 시험이 아니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사채를 발행했다 했을 때, 그쵸? 발행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차입자인지, 투자자인지 이런 것까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사채를 발행했다. 왜 발행했을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한 자를 우리가 차입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 필요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보로의 입장에서 그렇죠? 돈을 외부에서 땡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무가 뭐냐 이거죠.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자가 누가 있어요? 그쵸? 우리 채권 투자자, 보유자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채권자게 되는 거죠. 채권자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래서 얘는 본드 홀더 또는 인베스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채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그렇고 전부 다 뭐죠? 컨트랙입니다. 컨트랙, 계약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계약이란 말이죠.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그 계약서가 뭐죠? 그렇죠? obligation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 그래서 권리와 의무, 동전의 우리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채권 시간에도 그럴 것이고 파생상품 시간에도 그럴 것이고 이 계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모든 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처음에는 개괄이 나오죠. 그래서 오버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미 회계에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계. 그 다음에 이제 요 통계학은요, 숫자와 관련된 또는 수익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도 그렇지만 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뭔가 정기분포를 가정한다 또는 정기분포가 아닐 때의 문제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통계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익률, 표준 편차, 그렇죠?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 뭐 관련된 부분들, 예,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수강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이 픽스드 인컴하고 파생상품하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S 클래스죠. 그죠? S 클래스. 그러니까 총 우리가 10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10과목을 그쵸? 공부하시는데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S 클래스, 그렇죠? 인베스트먼트 S 클래스 개별 투자 쪽 인베스트먼트 S 클래스 이쪽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채권 쪽, 파생상품 쪽,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다 인베스트먼트 S 클래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싸그리 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과목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S 클래스 듣기, 그 다음에 시간 확보입니다. 시간 확보. 자, 우리 뭐 하는 거죠? 학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쵸? 예, 시험이죠. 예,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차 시험 붙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미국 시험, 뭐 국제 시험, 뭐 인터내셔널 패스포트 같은 그런 CFA의 1차를 패스했다. 그러면 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 중심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과 실무와 그 다음에 실제는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코노믹스에서 학자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현상을 놓고 A라는 학자는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결론을 때리죠. 근데 이제 B라는 학자는 뭐 이러한 가정하에 또 다른 이제 다른 가정, 다른 결론을 때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맞냐? 무엇이 맞냐? 무엇이 정답이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픽스드 인컴도 그렇고 파생상품도 그렇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전부 다 시험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때린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실무에서 뭐 배척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가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험이다, 이론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이 맞다.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이 맞는 얘기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3차까지 합격하신 다음에 차트홀더가 되시고 실무 경력 뭐 최소한 5년, 뭐 한 10년 넘어가면 날라다닙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뭔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시험이니까 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우리는 미국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고시가 아닙니다. 8대 전문가 시험, 4자 붙은 시험들 있잖아요.
회계사 시험, 뭐 세무사 시험, 간평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그런 시험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시험들은. 2차가 무지막지하게 어렵죠. 2차가. 100% 주관식이죠. 예. 답안지 16장, 24장 딱 주고, 써라 이거지. 9시에 들어가서 5시 반, 6시까지 쓰라 이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런 시험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1차는 뭐죠? 객관식입니다. 1차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또 CFA 시험은 옛날에는 사지선다했다가 지금은 ABC, 삼지선다잖아요. 그렇죠? CFA 협회에서는 짐을 3개 내면 지네들은 자신 있다는 거죠. 변별력 있게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쵸 보기 A, B, C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차는 용어, 개념, 구조, 특징, 뭐 장점, 단점, 뭐 로직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시면 중요한 건 뭐죠? 시간 확보입니다. 시간 확보. 시간 확보.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 그렇기 때문에 D-Day 반드시 옵니다. 그쵸? 예, D-Day 반드시 와요. 자, D-Day 한 달 전엔 별로 안 떨립니다. 일주일 전에도 별로 안 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땡 치면 갑자기 손이 떨리죠.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D-Day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땡기십시오. 미리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합격 수기를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그다음에 바로 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다 이제 다 보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들은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에 맞는 걸로 이제 찾아 가지고 접목시키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 특히나 우리 직장인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했단 말이죠. 예, 시간 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CFA 시험을 이제 보시겠다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때야 되죠? 예, 그냥 계속 CFA랑 같이 가는 겁니다. 합격할 때까지. 예, 주말, 공휴일, 그 다음에 휴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 몇 시간 하실까요? 예, 뭐 예시를 드린다면, 독서실을 아지트로 삼으시면 됩니다. 독서실을,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아지트로 삼고, 퇴근하고, 그쵸? 요즘에 술자리 별로 안 하죠. 오셔서 밤에 공부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시간 하면 될까요? 아침 9시에 가서, 예, 한 10시 어때요? 9시? 예,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아치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예.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0과목을 공부하니까, 공부할 때는 알아요. 아는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휘발성이 문제란 말이죠, 휘발성.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시험 앞두고 그쵸? 한 일주일 전에 10과목 다 돌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무지막지한 힘이 나와요. 하루에 한 과목씩 다 클리어합니다. 예,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강의 교재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책상에 요 Fixed Income이라는 뭐 슈에죠. 요 책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엔 커리큘럼 북이 2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슈에저가 뭐 대세죠. 그죠? 슈에저가 대세인데, 저는 이제 이 시험을 아주 옛날에 봤습니다. 아주 옛날에 혼자 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살아왔죠. 뭣도 모르고 살아서 요즘처럼 이제 정보나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원래 뭐 공대생이었어요. 학부 때는. 공대생이었는데, 회사 다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MBA라는 걸 이제, 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MBA가 뭔지 몰랐죠. 공대생이 MBA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MBA 준비해서, 그죠. 터플 이제 뭐 준비하고 혼자, 그 다음에 GMAT 또 이제 혼자 공부하고, 에세이 혼자 쓰고, 뭐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돈 모으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없잖아요. 공대생이니까. 첫 번째 회사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IMF 아세요? IMF 때 취직한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사를 이제 몸으로 경험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이제 미국 MBA 쪽으로 안 가고 유럽 쪽을 선택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 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소규모라는 얘기예요. 소규모. 예, 저희가 갔던 곳도 이제 네덜란드에 있었던 곳인데 랭킹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의 탑5 안에 이제 들는 그런 좋은 학교였고 그 다음에 53개국에 150명. 그러니까 150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53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꼴 한 3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하고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다가 9.11이 바로 터져버렸어요. 제가 2001년도에 갔는데 2001년도에 가을 학기 이제 시작할 때 갔는데 9.11이 빵 터지는 거예요. 저 2001년도. 예, 그때 제가 뭐 영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겠죠. 예, 어쨌든 이제 감으로 때려 맞으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뭐 이런 걸 해서 1년 동안 있은 다음에 그때 누군가가 또 저한테 거기서 누군가가 저한테 FRM 시험을 한번 봐봐라. FRM 시험을 봐봐라. 첫 번째 제가 그래서 봤던 시험이 FRM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봤어요. 예, 라보뱅크 본사에서 봤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제가 2회 때인가? 예, 2001년도니까 2002년도에 아마 제가 시험을 봤을 거예요. 2회 때인가 시험을 봤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9.11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우리 MBA 관련된, 잡 마켓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나 LG나 SK에서 싹 쓸려 갔죠.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금융 쪽으로 이제 전환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CFA 쪽을 제가 이제 컨설팅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던 데가 한국에 와서 이제 컨설팅 쪽으로 했어요. 금융 컨설팅, FRM 가지고 MBA 뭐 가지고 직장 경력 몇 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니니까 어때요? 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뭐 금감원도 가고 뭐 증권사도 가고 은행도 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실무적인 그런 용어.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금융 쪽, 재무 쪽, 리스크 관리 이런 쪽을 공부한 거는 전부 다 뭘까요? 원서로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말 용어. 내용은 아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시지만 저는 100% 영어로만 봤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제 한국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CFA 책을 이제 병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FA 시험을 혼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때 제가 봤던 책도 역시 슈에저였습니다. 슈에저. 그러니까 슈에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CFA 협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인디아 이런 아시아 쪽의 애들의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CFA 쪽에. 제가 옛날에 시험을 볼 때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시험 봤죠. 그때 이제 다 대학교에서 시험 봤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계속 해가 갈수록 이제 증가했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시아권 애들이 그렇죠?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렇구나. 얘네는 학원이라는 데가 있구나. 물론 걔네들도 있죠. 학원 비스무리한 거. 그렇지만 우리처럼 어떤 정말 수업 목적상을 가지고 요 시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공부하는 거 봤더니 다 슈에저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죠. 슈에저 가지고. 슈에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학서입니다. 유학서. 제가 공부할 때도 reading material이라고 해서 recommended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때 이제 정책을 바꿨죠. 안 되겠다. 우리가 커리큘럼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커리큘럼북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커리큘럼북이 나오면서 커리큘럼북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시험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슈에저에서는 역시 커리큘럼북 내용을 보고 이 슈에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요약본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큘럼북을 보면 교과서이기 때문에 두꺼워요. 내용이 LOS에 상관없는 내용부터 되게 많죠. 아주 그냥 기본적인 데피니션부터 해서 사례 엄청 많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 슈에저 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이제 따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어요. 그렇죠? 자, 슈에저를 한번 가지고 계시니까 보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정도 되나요? 슈에저 7페이지 정도 되면 LOS가 나오죠. 픽스드 인컴과 관련돼서. 그래서 리딩 42, 43, 44, 45, 46, 47 많잖아요. 픽스드 인컴 많아요. 예. 그다음에 페이지를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부터 해서 보니까 130페이지까지인가요? 페이지 130페이지. 대략 한 130페이지 정도가 슈에저에서 요약한 겁니다. 채권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뭐가 있습니까? 제 강의 교재가 있죠. 저는 제본 떴습니다. 제본 떴는데 픽스드 인컴 쪽은 많아서 2개로 제본을 떴어요. 자, 제본을 떴는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니까 234페이지죠. 그렇죠? 예. 지금 130페이지, 230페이지 대략 2배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에는요,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험 이제 25회차 정도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단거나 작업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쉬워져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에 LUS와 관련된 것들, 예, 그런 문제들만 다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커리큘럼북에 있는 practice problem에 selected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 볼 만한 문제들. 왜냐하면 커리큘럼북에는 쓸데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문제들, 시험하고 상관없는. 그 다음에 너무 깊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다 가져왔고, 어떤 부분은 한두 문제 버렸고, 어떤 문제는 좀 많이 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요 두 권에, 그쵸? 두 권에 한 뭐 200페이지 넘는 강의 교재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Fixed Income 끝나고, 데리버티브도 그렇고, Alternative Investment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리딩이 더 많아요. Fixed Income보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 교재만 믿고 하시면 돼요. 슈에저에 있는 내용 다 있고요. 거기에 있는 모주 퀴즈 다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 제가 다 풀어놨고요. 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커리큘럼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익스비시나 피겨나 정리나 이런 것들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설명 다 써놨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다 갖다 놨고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하셔도 돼요. 요거 제가 드리면 독학하셔도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죠? 뭐가 있습니까? 보충 자료가 꽤 많습니다. 보충 자료가 어펜딕스라고 그래서 1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5페이지 보면 이 어펜딕스는 제 수업 시간에 쓸 겁니다. 자, 쓸 거예요. 그래서 Features of Debt Security부터 해서 쫙 있죠?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자, 201페이지에 커버드 본드에 대한 보충 자료도 보이고요. 커버드 본드 시간에 이 내용 보겠습니다. 함께.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자, 202페이지의 보충 교재, 프레젠트 밸류 계산 방법 정리죠.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에 있는 모든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요 방법론을 제가 프리코스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신 걸로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못 드렸네요. 혹시 아직까지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끊으세요. 여러분들 끊고 뭐 하셔야 돼요? 이거 가셔야지. 요거. 프리코스 수강하고 오세요. 금방 끝납니다. 빠른 배속으로 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 회계 통계학 듣고 오세요. 충분합니다.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 저를 만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끊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 저는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 시험에 있는 내용이에요. 2차 시험에 있는 내용인데 정리가 아주 잘 돼서 제가 2차에서 가져온 거죠. 이렇듯 제 강의 교재에는 2차에 있는 내용들도 1차에 굉장히 멋진데? 이게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시험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4페이지도 금리가 우상향일 때 파커브, 스파커브, 포워드 커브 간의 관계해서 그쵸? 설명 주절주절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정리 다 해놨고요. 206페이지 보면은 커리큘럼북의 프랙티스 프로블럼에 있습니다. 그렇죠? 숙제입니다. 있죠? 이 프랙티스 프로블럼은 작년까지 교재, 여러분들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가지고 계시죠? 그분들한테는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갖다 놨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풀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 풀어놨죠? 네, 풀어놨습니다. 쭉 넘겨보시고 제일 마지막 장 쪽에 보면은 230페이지, 그쵸? 예. 몇 마디 해놨습니다. 그죠? CFA 시험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공부해서 살펴갈 거냐. 예.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2페이지에 2023년에 CFA 레벨 1의 전반적인 체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each year, CFA Institute makes change to the exam curriculum. 알고 있죠. 자, 2023년도에 레벨 1 curriculum has changed in terms of the structure along with some revision in the content.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많이 바뀌었다? structure. 얘네들이 structure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study sessions are no longer part of the curriculum.
작년까지만 해도 스터디 세션이 있었거든요. 그거 없앴다 이거죠. 뭐 상관없어요. And readings have been replaced with the learning module. 바꿔놨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와우패스 담당자로부터 요거 뭐 이북 그다음에 하드카피 받고 나서 작업 다 했습니다. 작업 다 했어요. 그래서 요 픽스드 인컴 쪽은 제가 보완을 해놨고요. 보완했어요. 다행히 리딩이 안 바뀌어서 다행히. 근데 제가 강의 교재를 보충을 해놨어요.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짜증납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 작업 새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도 완전 요 스트럭처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 스트럭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럭처를 제가 다 맞춰드리려고 다 바꿔놓고 뭐 재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the curriculum structure for 2023 is as follows 해서 topic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우리 CFA 쪽에서 예시를 해놨죠. 그래서 모듈이 있죠. 뭐 그 다음에 learning modules are now the equivalent of the old reading. 그래서 지금 이제 쉐어저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모듈 중심으로 있어요. 모듈이 바로 작년까지 있었던 reading이죠. reading. 그죠. reading 뭐 42, reading 4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내용에선 다른 게 없어요. 내용에서 다른 게 없는데 형식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LOS, define, 뭐 risk management 이렇게 해놨죠. 여기 define이 뭐죠? command word. 이런 거 전부 다 프리코스에 있는 거잖아요. 다 듣고 왔다고 가정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프리코스에서 했죠? 이런 말씀 드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S are no longer numbered. 뭐 우리한테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옛날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ent change 해서 빨간색 보십시오. 빨간색. 자, derivatives and alternative investment topics were mainly changed in terms of the structure. 짜증 난다는 거죠. 제가 맡은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이 뭐예요? mainly chang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제 작업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33페이지 보면은, 전반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fixed income 쪽에 작년에, reading material number와 올해, reading material number, 뭐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컨텐츠에서는 바뀐 게 없고, 데리버티브 보시면 보세요. 작년에는 reading material 2개였죠. 45, 46. 올해는 뭐예요? 짜증나죠? 48부터 57까지 있습니다. 짜잘짜잘하게 모듈별로 다 쪼개놨어요. 예, 다 쪼개놨어요. 혹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럼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예, 쪼개놨다는 거, 쪼개놨다. 그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도 작년에는 리딩 머추리얼이 하나였죠. 인트로덕션 투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 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통으로. 근데 올해는 어때요? 하나, 둘, 세 개로 쪼개놨죠. 하나, 둘, 세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칠해진 부분은 LBS 한 개 정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딩 머티리얼은 똑같고 리딩 머티리얼 엄청 많죠? 예, 48부터 55까지 있잖아요. 8개인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간단한 소개 해놨어요.